제 인생 최초 사관학교 문제 총평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사관학교 문제가 일단 대체적으로 계산이 만만치가 않다. 시간을 잡아먹는 행위가 굉장히 많다. 의미 해석보다는. 그죠? 그래서 3점짜리가 특히 계산을 진짜 잡아먹는 문제들이 꽤 많았어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3점은 의미적인 것보다는 좀 계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패스하고 그 부분은 패스하고 4점짜리 위주로 좀 챙겨갈 문제. 그리고 수능에 공부하는 이 수험생들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좋을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야무지게 마지막으로 맛평가 수물리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봅시다. 자 일단 뭐 1번, 2번 뭐 크게 의미 없고요. 3번 이것도 다 지금 계산을 들어가는 문제들이에요. 5번, 6번 다 계산. 7번 일단 점수 배치. 자 7번부터 이런 거 다 건너뛰어 주시고요. 8번 또 이제 안 했어요. 그냥 계산. 네. 자 이제 9번부터가 이제 4점짜리 스타트인데요. 수능하고 점수 배치 똑같고 시간도 똑같다고 합니다. 자 일단 9번에서 마시는 포인트는 뭐냐? 정삼각형이고요. 그리고 이 정육면체가 다 정삼각형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3분의 2파이. 그래서 이 각도랑 이 각도의 합이 파이다. 그래서 이 각도 알파를 구하면 여기도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세트로 구할 수 있다. 딱 요 포인트 하나 잡고 그대로 요거 삼각형 바로 코사인 법칙 때리시면 요런 거는 좀 맛있죠. 사실 이런 도형의 특징 사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삼각형과 정육면체 괜히 준 거 아니니까 딥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약간 요런 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번은 그냥 무난한 계산 문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요거는 바로 과감하게 넘어가고요. 11번 문제 나쁘지 않아요. 왜? A를 기점으로 대칭된 요런 함수 그림 저처럼 어리바리 까면서 이상한 그림 그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림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대칭이다 보니까 6이라는 점을 살려서 이거 길이가 3으로 그럼 동일하겠네? 그럼 여기 좌표 A 플러스 3이다. 요 대칭성 이용하는 거. 대칭성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맛있죠. 그죠? 대칭성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A값 나오면서 깔끔 따라하셔야게 쭉 나옵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리고 12번 문제. 12번 문제도 함수 추론을 약간 걸어줬어요. 근데 여기서 자 fx 그리고 요거는 fx를 원점 이동 대칭 시킨 모당 뭐래? fx를 원점 대칭 이동시킨 모양일 거고요. 그래서 얘가 뭐 이런 모양 중에서 뭐 이 부분 잘라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긴 하지만 자 보시면 0에서의 미분계수값 즉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이 원래 함수의 fx 그래프가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요런 모양인데 음수 파트 이쪽에서밖에 안 생기죠.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함수 모양을 이런 식으로 이어준다. 그러면서 극소값 0이라고 하니까 x축 이렇게 살짝 닿게 해주시면서 이 gx 요 부분에 대한 식을 x-알파의 제곱으로 잡아주는 거. x-알파의 제곱으로 잡아줘 버리는 거. 요게 굉장히 필요했다. 요 식만 세우고 나머지는 또 계산이 조금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요것도 나쁘진 않아요. 12번 문제 나름 추론 들어가면서 이런 상황 잡아주는 거. 12번 문제도 수능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함수 추론 문제죠. 괜찮습니다. 13번 문제는 그냥 개오바예요. 나열한 거 보이세요? 진짜 이렇게 나열해서 규칙 잡아야 돼요. 이거는 6개 세트. 이거 6개마다 돈다. 이거 못 잡으면 이거 그냥 못 풀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그냥 무난하게 한번 내가 뭔가 할 게 없어. 나열 한번 해보고 싶다. 요거에다 한번 시간 투자해보세요. 나열하는 거 시간 투자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요거 좀 하이라이트죠. 일단 여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요 구간의 길이가 1이다 라는 거 요거 잡는 거랑요. 그 다음에 얘가 기함수다라는 요거. 그래서 이 모양이 요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요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요 기억 보기부터 보면요. 일단 이 fx-fx 얘네 둘이 x축 대칭 관계죠. 그렇다 보니까 gx가 불연속할 수 있는 순간은 gx가 0이 되지 않는 순간에서만 이 구간 내에서 혹시 gx가 0이 안 된다면 불연속점이 생기겠죠. 특히 이 양끝 지점에서. 그래서 요 문제가 뭐랑 비슷하냐? 이번 7월 모의고사 14번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거기서도 불연속 해야만 하는 조건을 걸어줬는데 그 뉘앙스가 얘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4번 문제, 7월 14번 문제 복습하는 느낌으로 이 문제를 한번 바라보시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쨌든 x는 0에서 이미 fx가 0의 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칭 이동을 시켜도 0에서 무조건 연속일 수밖에 없다. 그죠? 왜냐면은 0을 기점으로 얘가 이렇게 무조건 될 텐데 대칭을 시키나 무조건 연속이다 라는 거. 그래서 기억 보기는 굉장히 쉽게 풀리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니은 보기에서 그래프 세팅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P에서 불연속한 개수가 한 개가 나오게끔 하라는 거는 해당 구간에서 양끝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 0이 되는 값이 무조건 하나 껴야 된다라는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구간이 하나, 둘 이렇게 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하나, 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런 형태. 그래서 총 6가지다. 그죠? 3가지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디귿 보기, 마지막 하이라이트 보기죠. 요게 이제 낚시를 가장 많이 당할 법한 건데 여기에서 모든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는 그 말인 즉슨 여기서도 제가 식적으로도 표현해놨지만 직관력으로도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간의 길이가 1이다 보니까 양끝점에서 둘 다 함수값이 0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모양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양끝 구간에서 0일 수가 절대 없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때 양끝점이 0, 양끝점이 0. 근데 요게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양끝점이 0이 될 수도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요 1로 줌으로써. 그래서 요거는 개수보다는 순서성을 진짜 걸어주는 약간 그런 관련된 문제로 줬으면 좀 더 맛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이미 디귿에서 굉장히 많이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 14번 문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번 문제는 아무짝에 의미 없는 계산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넘기세요. 이거는 쓰잘데기 없어요. 그냥 죽어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16번은 약간 센스적인 거. a제곱을 양변 나눠서 약간 고생공식 변형 쓸 수 있겠냐? 요런 거. 고1 때 많이 하던 거죠. 고1 느낌이고요. 17번 문제. 요거는 순수 계산 문제. 이미 요 3점 문제인데부터 계산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8번 문제도 뭐 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전개할 때 자만하지 마라. 2AK가 아니라 4AK다. 제가 손수 자만하지 말라고 보여드렸어요. 19번 문제. 19번 문제도 암산하지 마세요. 암산하니까 이렇게 막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대입하셔서 진행하면 되는데 여기다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그래프 개형이 요렇게 됐을 때 요 둘 사이로 x축이 지나가야 되는 요 상황.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고 n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요렇게 표현해 주시면 무난한 그냥 그래프 문제죠. 방정식 문제. 20번도 크게 의미 없고요. 그냥 계산 열심히 해주세요. 그냥 계산부터가 그냥 헬이에요. 21번 문제는 나름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기성도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원에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세 점이다라는 걸 준 이상 우리가 수직인 조건을 꼭 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기성과 요 둘의 관계에 대한 어떤 대칭성 관계까지, 그죠? 이 부분하고 떨어진 거리가 서로 똑같을 것이다라는 요런 약간 좀 직관력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6분의 1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서도 6분의 1만큼 떨어지겠다. 요런 대칭적 관계, 그죠? 삼각함수의 주기성 요런 걸 꼭 좀 잘 섞어서 해주면 요 21번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요거 수능 준비하는데 요런 문제 섞어주면 굉장히 좋겠죠. 단지 계산이 조금 아쉽다 정도? 근데 이제 나름 그래도 나쁘지 않게 좋다. 22번 문제가 그래도 함수 추론인데 굉장히 퀄리티 있고 완성도 있게 줬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심상치 않은 꼴을 줬습니다. 왜? GT가 0이라는 걸 감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식을 이렇게 다시 돌려봐줄 수 있냐라는 요 포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미분계수, 여기는 좌미분계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근데 웬만하면 미분이 가능할 때 둘의 부호는 동일한데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있고 얘는 마이너스 없으니까 음수가 나와야 하는데 왜 양수가 나왔지? 당연히 미분 불가능한 첨점이라는 얘기고요. 그 첨점인데 왜 이차함수가 첨점이 발생을 하려면 최소 2점이 발생을 할 텐데 왜 얘는 수렴하는 부분이 한 개만 존재하냐, 왜 첨점이 한 개만 존재하냐라는 말을 돌려서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가족건이 진짜 맛있고요. 그래서 이 의미를 완벽하게 해석하는 거, 요거는 지금 수능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가져갈 만한 문제다. 그래서 요거 함수 추론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왜 첨점이 한 개만 발생하냐, 얘 2개 발생하는데 이 앞에 0이 하나의 첨점을 상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fx가 0에서 한 근을 무조건 가져야 되고 나머지 0이 아닌 한 근을 갖겠구나. 근데 그 나머지 근이 0보다 클지 작을지 케이스 쪽에서 이제 마지막 요 방정식 문제를 요렇게 gx 함수가 y는 0, y는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랑 만날 수 있게끔, 근데 그 서로 다른 근의 개수가 4개가 되게끔 하는 이 그래프 세트를 케이스 나눠서 결정을 해주면 나머지 근이 0보다 작은 순간이겠구나 해서 이제 쭈르륵 나머지 계산해주는 문제. 그래서 이 함수 추론 굉장히 맛깔나게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 챙겨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확통은 뭐 요거 당연한 거죠. 이산항열 분포 이런 거 의미 없고 24번도 그냥 뭐 의미 없는데 그냥 케이스 쪽에서 그냥 요 독립식의 확률로 갈 수 있겠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5번도 그냥 이항 정리죠. 26번은 이 일반적인 수능에서 볼 수 없는 이 사관학교들의 모자가 나온 점 이런 거에서 좀 신선하게 좀 한번 풀어볼 수 있겠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되고 27번 여기 그래도 요거는 좀 나쁘지 않아요. A와 B는 이웃한다. 한 덩어리로 봐야겠다는 아이디어. A와 C는 이웃하지 않는다. 혹시 여사건을 쓸 수 있겠다라는 그 어떤 마인드. 그 다음에 C는 A보다 왼쪽에 있다는 거에서 둘은 그러면 구별이 되지 않는 거. 어차피 우리가 A랑 C가 들어갈 자리만 택해주면은 거기서 A랑 C는 알아서 배열이 되겠다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한 거, 그리고 얘네들을 애초에 이웃시킨 상태에서 한 덩어리로 보고 나열한 거, 그거 둘을 빼주고 전체를 깔고 차분하게 계산해주는 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번은 나름 괜찮은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마주보는 수 두 수의 차가 일정하게끔 만들어 달라는데 그 조합을 이 차이가 1이 날 때, 2가 날 때, 4가 날 때 요 세 가지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거. 요거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제가 여기서 뭘 놓쳤냐? 1, 2를 놓쳤어요. 그냥 순수하게 4로 했더니 답이 안 나와. 그래서 1을 또 포함을 2를 포함했죠. 제가 아마 2를 포함하고 했더니 이제 6분의 1로 나와서 바로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1 차이 나는 것도 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요렇게 묶이는 케이스. 1, 3, 2, 4 2, 4 5, 7, 6, 8 요렇게 물리는 케이스. 그 다음에 1, 5, 2, 6, 3, 7, 4, 8 요렇게 물리는 총 3가지 케이스를 다 고려할 수 있냐. 요거에서 굉장히 맛깔난 케이스 분류 문제였어요. 그래서 28번이 좀 가장 많이 틀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번 문제는 워낙에 무난한 통계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의미 없습니다. 29번 틀리면 안 되는 문제. 30번 문제도 케이스가 굉장히 적죠. 30번 문제 치고.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사실 제가 요거를 어떻게 했어요? 케이스 분류하고 마지막에 나를 끝까지 의심해서 검토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잡아낸 모습, 이거를 다 확인하고 고친 게 아니라 스스로 일단 다 구해놓은 다음에 내가 뭐 실수한 거 없을까 검토 들어가는 거, 요거 꿀팁이에요. 검토를 꼭 하자. 나를 믿지 말자. 요거 케이스 분류하는 거는 뭐 사실 크게 의미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타나는 게 굉장히 좀 편했던 문제고, 여기서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 여사건이 좀 요 두 가지 케이스네요. 요 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여사건을 이용하는 아이디어를 써주면 조금 더 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뭐 23번 의미 없고요. 24번 뭐 요거 적분으로 나타내주는 거 요거는 워낙 익숙하죠. 이런 거 의미 크게 없고 25번도 의미 없고요. 음함수 미분법. 26번은 사실 여기도 이제 뭐 이런 거 도형의 특징 하나만 딱 가져가면 되죠. 요게 반지름 길이 요거. 근데 둘이 이건데 요게 4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그래서 이거 R 같으니까 요거 루트 2R 해서 요거 잡아주는 거. 딱 요 도형의 특징만 가져가면은 요 문제는 의미 크게 없을 것 같고 딱 요거만 가져가시면 되고, 그나마 요 S1 구하는 아이디어에서 제가 했죠. 요 전체 부채꼴 넓이에서 요 이등변 삼각형이랑 이 이등변 삼각형이랑 요 부채꼴 요 찌꺼기들 3개를 따로 빼주자. 이렇게 해서 따로 S1 구하는 아이디어까지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27번 크게 의미 없고요. 그냥 단순한 치환적분 문제. 28번도 순수 계산 문제라 얘도 크게 의미 없고요. 얘도 그냥 시간만 죽이는 문제였다. 29번은 여기서도 제가 얘기했던 이런 대칭성을 이용해서 얘를 옮겨다 붙였다. 그래서 얘네들의 넓이를 두 직각 삼각형의 넓이로 봐주게 되면 굉장히 꿀린 문제가 돼버린다. 그래서 S1식, S2식 둘을 더하게 되면은 식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서 그냥 순수한 극한 문제 처리. 그리고 30번 문제는 의미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의미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뭐만 가져가면 되냐? 요거를 보고 역함수의 미분법으로 볼 수 있는 눈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역함수 요 gx를 직접 구해내는 요런 포인트들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적분을 gx를 직접 구해서 적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했던 역함수의 미분법을 가져갈 것이냐. 근데 뭘로 하든 간에 결국엔 적분식이 굉장히 더러워요. 그래서 30번은 난이도가 높다기보단 이 계산을 이겨낼 수 있냐, 계산을 이겨낼 수 있냐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미적분 30번 막 맛은 없다. 그러니까 맛이 있는 포인트는 딱 하나. 요거 적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뭘로 볼래라는 눈을 뜰 수 있냐에 대한 어떤 선택권을 준 거.
요거는 맛있는 포인트. 근데 나머지는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다. 라는 거죠. 해석적인 면에서 맛은 없었지만 마지막에 적분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포인트는 맛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번 요거 의미 없고요. 기아 24번 요 쌍곡선 뭐 이거 쌍곡선 요거 그냥 당연히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점근선 요거 이용한다는 거 뭐 요 정도 포인트. 요거는 이제 성분 벡터를 이용한 벡터 문제여서 요것도 크게 의미 없죠. 계산 문제죠. 26번은 개인적으로 요런 거 정사형을 이용해서 이제 이면각 각도 구해주는 거 요런 거 좀 연습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번 문제도 진짜 최악의 문제였어요. 27번은 약간 의뢰기급이에요. 이거는 진짜 계산 연습 시켜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A 좌표 잡고요. 요거 직선 기울기 구해서 요게 접하는 이거 잡고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 계산 그냥 이거 답부터 보세요. 이거 미쳤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번 제가 자꾸 문제를 잘못 봐서 진짜 개뻘짓을 했는데 어쨌든 이 내적을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 두 길이의 곱으로 볼 수 있다. 내적을 두 길이의 곱으로 볼 수 있다. 이 관점을 항상 갖고 있을 수 있냐라고 물어봐준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 굉장히 맛있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나름 평가원에서도 자주 다루는 형태의 문제였기 때문에 요거는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하러 분들께서는 이 내적을 두 길이의 곱으로 나타내주는 형태. 요거 굉장히 맛깔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요거 차분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이번 7월 모의고사 29번 문제도 요런 길이의 곱을, 내적을 길이의 곱으로 봐주는 형태 문제 나왔었죠. 요런 거 잘 이용해 주시면 꿀이고요. 29번 문제 그냥 무난한 포물선 정의 이용하는 문제였어서 그냥 크게 뭐 어려웠던 포인트도 딱히 없고요. 뭐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마지막에 결국에는 계산으로 처리하는 거 요렇게만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1대3 요거를 이제 할 때 요 두 삼각형의 닮은 비 1대3으로 봐서 두 y좌표 비교할 건데 우리는 y제곱값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제곱비 1대9로 봐줄 수 있냐 해서 k값을 빠르게 p에 대한 식으로 표현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 뭐 그냥 무난무난한 그냥 계산 문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 요거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30번 문제는 이제 제 마지막 집중력을 불태웠던 문제인데 이 최소가 되는 순간을 요렇게 C1을 GX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리고 C2를 이 YG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 이거 잘못 썼네요. YG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서 둘을 이은 순간 근데 이었을 때 결국에는 요 둘의 요 최단 거리로부터의 중점에 찍히는 X좌표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요 문제 나름의 좋은 아이디어는 뭐였냐. 요 부분에 대해서 길이값을 구해서 절반값을 구해보면요. 이게 둘의 최단 거리가 11로 나와주고요. 그렇다 보니까 둘의 절반, 둘의 중점은 5.5에 해당하는 길이에 찍히겠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봐달라? 6.5 대 7.5라는 내분점 비율로 봐줘서 여기에 있는 X좌표, 여기에 있는 X좌표 3, 마이너스 3 잡고 둘을 6.5 대 7.5 내분점 형태로 봐줄 수 있냐. 요 포인트는 굉장히 맛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포인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은 더러워 보이지만 의미 파악하면 역시나 깔끔하게 나오는 기하 문제였다. 그래서 요 정도의 공간 좌표 문제 괜찮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뭐 사관학교 문제 제가 태어나서 평생 처음 리뷰해보지만 그래도 뭐 가져갈 만한 문제들 꽤 있다. 꽤 있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여러분한테도 과목 제한 없이 공통도 그렇고 확통, 미적, 기하 이런 거 다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일단 요거는 이제 이미 끝난 시험이고 사관학교 시험 보시는 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뭐 사실 뭐 이게 중요도가 이 뭐 수능이랑 사관학교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너무 피곤해요. 아무튼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들 고생하셨고 여러분 얼른 주무시러 가세요. 저 지금 자기 일보 직전이요. 진짜.